한국치유요가협회장, 메디월 PT 아카데미 위원장, 제주 밸런싱 요가 앤 필라테스 대표 최통령 오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추 후관절 증후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아까 본 척추의 추체, 척추의 몸통입니다. 요게 몸통이, 여기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여기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가 만나서 이루는 요 부분을 우리는 후관절이라고 해요. 척추뼈, 아까 그랬죠? 체중을 유지한다고 그랬죠? 체중을 유지하는데 전체 중에 3분의 1, 그게 누가 지탱한다고 그랬어요? 요 척추 후관절이 지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척추뼈 후회 측의 위치에서 체중 부하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고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에 안정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비틀 때 허리가 과도하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 더 돌아가지 않게 차단시켜주는,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척추 후관절이거든요. 이 척추 후관절인데, 이것이 이 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염좌, 분절, 불안정 등에 의해서 후관절을 지배하는 감각신경이 염증에 의해서 자극돼서 통증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걸 후관절 증후군이라 한다. 후관절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꼭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신경근기원의 통증과는 먼저 구분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검색하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요거는 지식이 없어도 검색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있으니까 더 설명을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증상 보면, 자, 요거예요. 요게 염증이 발생하는 거, 요게 손상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우린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척추 뒷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회전하는 동작 등으로 후관절을 자극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허리가 앞으로 밀린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더 심하게 가버리면 당연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리가 불편하고 허리를 젖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 통증, 그 다음에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자세에서 통증, 오랫동안 앉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허벅지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이 감각기상이나 방사통, 근력 약화 등에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고요. 허리 디스크 통증은 허리를 앞으로 굴곡할 때, 앞으로 굽힐 때 더 문제가 발생해서 통증이 심화될 수 있는데, 후관절 증후군은 허리를 앞으로 밀어낼 때, 허리가 뒤로 꺾일 때, 신전할 때, 이때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추 후관절 운동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펴는 동작, 이 동작에서 요 뒤에가 앞으로 굽힐 때는 여가 벌어지니까 큰 문제가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또 나타나는 경향도 줄고요. 요 뒤로 젖힐 때 여기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세요. 요렇게 후관절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수평하게 붙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딱 서서 내가 허리를 돌리면 빙 돌아서 반대편, 여기까지 돌아왔다가 또 빙 돌리면 또 반대편 돌아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딱 돌아갈 수 있는 한계, 여기까지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하게 자극이 가해지면 여기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그 관절, 뼈와 뼈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나 힘줄에도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치료는 초기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소염제, 물리치료 등 효과 없을지 척추신경 차단술을 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여기에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를 병행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몸을 보면 아까 봤잖아요. 허리가 앞으로 밀렸다는 얘기. 허리 뒤쪽을 받쳐주고 있는 척추기립근이 지금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근육을 더 강화시키지 말고 허리가 앞으로 밀리는 것에 저항해주는 힘, 복근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복근을 강화시켜서 보완을 해주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하는데, 그리고 후관절 인프롤로 주사, 그 다음 신경 성형술 등 다양한 방법의 치료 방법이 있고요.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 한약, 침치료, 약침, 부항 등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에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은, 요거는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라기보다는 제가 바꿔서 말한다면 하복근, 복근, 복직근, 이 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에 의해서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리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주변인대 근육 강화, 주변인대 근육 강화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골고루 힘을 강화시키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허리만 강화시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앞으로 굽힐 때, 앞으로 굽히는 거예요. 앞으로 굽힐 때는 이렇게 뒤에가 벌어지면서 척추 후관절이 벌어지면서 압박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뒤로 굽히는 동작이에요. 뒤로 굽히는 동작에서는 이렇게 후관절과 후관절이 맞물리면서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굽혔다라고 하면 여기가 더 벌어지겠죠. 이렇게 서서 여기만 살짝 벌어진 것보다 이렇게 뒤로 굽히면 더 강하게 여기가 자극이 되겠죠. 이렇게 서서 여기만 꺾여 있는 것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앞으로 굽히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뒤로 이렇게 허리를, 요게 뒤로 이렇게 젖혀질 때 젖힌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그게 완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상태는 하루 종일 평생 내내 이 자세가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하는 동작보다 요렇게 돼 있는 자세가 굉장히 더 심하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짧아진 장요근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약해진 하복근을 강화시키는 것, 요 두 가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것을 하기 전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요가 강사님들, 필라 강사님들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 동작을 우린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자세, 살라바아사나라고 그래요. 이 강사님, 요 요기니는 지금 이 살라바아사나를 통해서 어디에 힘을 쓰고 있어요? 등에 힘을 쓰고 있어요. 등에 힘을 쓰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가장 강한 힘을 쓰고 있을까요? 이 등 전체 중에서 지금 이 사람 딱 보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어디라고요? 예, 그 다음 이 사람은요 뭘 하고 있어요? 프로부타나아사나 하고 있죠? 프로부타나아사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후면은 힘을 쓰고 있고요, 전면은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근육을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근육을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느 부분에 가장 강하게 늘려지고 있을까요? 이 스트레칭, 이 전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강하게 늘려지고 있을까요? 가장 길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걸 모르면 절대 교정이라고 하는 말 입에 붙이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체형 교정의 용어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다들 이걸 모르면서도 교정을 한다고 해서 이걸 모르면서 교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광의의 체형 교정이라고 하자. 이걸 알고, 그것도 체형 교정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체형 교정을 하는 사람을 협의의 체형 교정이라고 하자. 그 용어 자체를.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제가 수업 시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이 살라바아사나를 하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어디에 가장 큰 힘을 쓰고 있냐면 이 사람이 제일 힘센 곳에 가장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힘을 쓰고 있어요? 자신이
가장 힘이 강한 곳에 가장 강한 힘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면을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어디가 가장 많이 늘려지고 있다고요? 여러 관절을 동시에 써서 스트레칭을 하면 전체 중에서 가장 약한 관절의 근육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 버립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 관절을 동시에 사용하는 스트레칭을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관절을 동시에 사용하는 근력 강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한 곳과 약한 곳의 편차는 점점 더 심해져 버립니다. 요가 강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과하게 후굴되어 있다. 과하게 가슴이 열려 있다. 과하게 골반이 허리가 앞으로 밀리면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 있다. 왜? 현대 요가가 후굴을 굉장히 강조하고 후굴을 잘하면 요가를 잘하는 사람이고 후굴을 잘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운동하고 있을 동안은 괜찮아요. 운동 안 하면 상당히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힘의 균형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관절을 동시에 사용할 때 편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교정을 할 때는 각 관절별로 힘을 나눠 써야 돼요. 요거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리고 한 부위, 한 관절이라고 했어요. 한 부위라는 말도 제가 씁니다. 왜? 척추같이 관절 사이가 좁을 때는 한 관절씩 나눠서 운동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흉추 부위, 흉추 부위에서도 흉추 어느 부분, 요추 부위, 경추 부위, 부위별로 나눠서 관절별로가 아니라 운동을 시키면서 관찰을 하고 거기에 집중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말씀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예요. 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후구를 하면서 그리고 전구를 하면서 양쪽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자. 힘의 균형이라는 말을 쓸 때 탄력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탄력성. 어떤 의미일까요? 강함과 유연함이 공존하는 상태의 근육, 그 탄력성을 대별하는 것을 뭘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냐면 아이들, 꼬마 아이들 퐁퐁퐁퐁 뛰는 그런 상태를 탄력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늘어져 버리거든요. 점점 더 그 탄력성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제 우리 그 탄력성을 키워야 된답니다. 그게 골고루 힘을 키워줘야 되고요. 골고루 유연성도 같이 키워줘야 돼요. 그랬을 때 탄력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탄력성을 유지시키는 겁니다.